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건담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중국 브릭이죠. 네, 중국 브릭은 바로 앞에 보이시는 제이스타에서 발매한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 아스라다 GSX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중국 레고를 살 때는 항상 제이스타를 좀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제이스타, 뭐 지에스타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긴 하는데 이번엔 또 자동차가 이렇게 발매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 지스타 같은 경우는 모듈러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뭐 라이언 펍이라든지 최근에 또 프렌즈 건물을 또 구매를 했는데 프렌즈랑 또 이제 2층엔 다른 건물이 또 있죠. 예, 그걸 구매를 했는데 또 조만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자동차를 구매를 했어요. 사실 제가 대부분이 자동차, 그러니까 슈퍼카로 나온 것들은 다 한번 리뷰를 했었죠. 예,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람보르기니 그리고 페라리 그리고 부가티까지 이렇게 3종 슈퍼카를 조립을 하고 이 중국 내고에 대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슈퍼카가 아닌 정말 사이버 포뮬러 정말 추억의 향수를 그런 불러일으키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의 뭐 잊고 살다가 제가 사이트에서 우연히 이 자동차를 보게 되고 사실 생각이란 걸 잘 안 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좀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진이 완전히 그냥 깡패 수준이어서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요. 제가 여태까지 샀던 슈퍼카보다는 중국 레고치곤 좀 비쌉니다. 뭐 9만 원 중반대 그 정도 해서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대략 10만 원이 넘고요. 피스 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하죠. 4천 피스가 좀 안 되는 그렇게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불량품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대부분이 이제 프린트 블럭도 있지만 이제 스티커도 일부는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마크라든지 그런 것들 다 수고 이런 것들 다 스티커고요. 나머지는 다 프린팅 블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하나가 불량 부품이 있었는데 그건 따로 좀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아마 이 제작 측에서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러면 이 차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장점과 단점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장점은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뭐 30대 중반부터 뭐 40대까지 이 사이버 포뮬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좀 큰 인기를 끌었고 당시에 막 정말 어, 드라이버가 되고 싶다, 운전 이런 걸 한번 하고 싶다. 그리고 차가 또 정말 멋있잖아요. 변형이 되는 것도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점에서 저는 사실 이거를 정말 어, 바로 좀 구매를 한 게 없지 않나 있고요. 어, 사실 장점이 그거 말고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단점이, 사진에서 봤던 것만큼 실물 깡패는 아니었습니다. 예.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작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여태까지 슈퍼카드런을 다, 뭐, 레고는 아니지만 중국 레고를 조립했을 때, 조립감을 떠나서 전체적인 완성도만을 본다면 확실히 그런 단색 계열, 뭐 람보르기니는 그 연두색이었죠. 그리고 페라리는 뭐 짙은 빨간색, 그리고 부가티는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 아스라다 같은 경우는 뭐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약간 이렇게 색 조합이 좀 들어 있잖아요. 뭐 회색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채로울 수 있는데 전체적인 완성도 측면에서 그런 다른 차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은 약간 전문적이진 않고 약간 유아틱해 보인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뭐 작은 차가 아니라 1대8 사이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즈는 대략 뭐 57, 60c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저 손이 큰 편인데도 이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왜 단색 계열로 좀 나오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 같아요. 물론 이제 사진상으로는 멋졌지만 이렇게 딱 조립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조잡한 게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슬라다 GSX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엔진, 이 큰 부분이 이렇게 좀 달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동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알던 슈퍼카에서의 그런 엔진 구동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는 뭐 8기통, 6기통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움직일 때 뭐 어떤 특정 부위가 기계식으로 뭐 메카닉적으로 움직인다, 그런 부분은 기대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조향 같은 경우는 뭐 네,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큰 단점으로 뽑자면 사실 처음 이런 그 테크닉 제품을 조립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 이유가 조립이 정말 최악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그 테크닉 제품 1대8 사이즈를 만들어 본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뭐 그렇게 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위기라고 해봤자 큰 위기는 아니었겠지만 지금 이 포뮬러 같은 경우는 조립이 너무 어렵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렵다라기보다는 어, 사용자의 그런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만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15핀짜리 굉장히 긴 블럭이 있죠. 그 1대 1 곱하기 15. 그럼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개의 연결 블럭, 그 요만한 사이즈의 그런 회색이라든지 파란색 블럭이 있는데 그걸 끼웠다고 가정하면은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끼우겠죠. 근데 마지막에 돼서 여기다가 다시 또 15개의 블럭을 또 끼우는 거예요. 15 그 길이의 핀을 이 10개의 연결 블럭에다가 또 끼워야 되는데 그걸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틀어지면 넣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일반 레고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국 레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격 같은 부분을 감안했을 때 뻑뻑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걸 방향을 다 맞춰줘서 한 번에 이제 좀 딱 끼워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워낙에 빡빡하게 끼워져 있기 때문에 방향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한 페이지에 하나 나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좀 허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굉장히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을 좀 집어넣기가 좀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립 자체의 난이도라기보다는 너무 까다롭게 접합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뭐 악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걸 처음 접해 보신 분들은 사실상 많이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대체 뭔가 뭐 한두 개 있으면은 어느 정도 참겠는데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물론 뭐 장갑, 이런 외부 장갑을 끼울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 그리고 딱 보기에도 조금 이제 조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뭐 깔끔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을 때 정말 깔끔하게 좀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무래도 이제 최신 그 페라리, 그런 게 있고, 사실 아우디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뭐 충분한 그런 검증을 거치지 않고 나와서인지 조립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들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감도 좀 얘기를 했고, 사실상 뭐 1대8이고 가동되는 게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에서 움직이거나 그런 부분도 없고, 보통 이제 슈퍼 같은 경우는 밑에서 봤을 때도 움직이는 게 엔진이 보이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체가 다 이렇게, 네. 와, 엄청 무겁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요. 바퀴가 굴러가도. 그냥 정말 속을 꽉꽉 채웠다, 이 정도만 있는 것 같고, 그나마 그 구동되는 게 있다면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하고 파란색,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따로 이제 위 후드를 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네, 손으로 넣어서, 근데 손도 잘 안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파란색을 돌리면은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하나는 이 엔진을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거나 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이 윙 쪽 날개를 올리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긴 또 안 들어가요. 네, 보이시죠? 오, 이게 결국에
이걸 이렇게 떼는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떼고 할게요. 네. 너무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면은 양쪽이 윙이 이렇게 올라가게끔 돼 있는데 이게 정말 몇 번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략 한 20번 정도 해야지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내려가거나 올라가진 않고요. 무조건 이 태엽을 통해서 감아야지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하다. 그래도 멋있긴 하죠.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는 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슈퍼카 대비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윙이 좀 올라가는 것도 있다라는 걸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딱히 뭐 구동되는 기믹은 없어요. 뭐 앞에 후드가 열린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네, 뭐 이 정도. 그리고 이게 좀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문이 도어가 이제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열리는 부분. 이것도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뭐 예전에 슈퍼 같은 경우는 이게 밑에 또 연결되는 부위가 있어서 좀 나름 깔끔하게 올라가고 고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문이 좀 작다 보니까 약간 언밸런스한 그런 부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장식할 때는 윙을 좀 내려서 장식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런 디자인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옛 추억의 향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좀 기대를 해서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멋있고 바퀴도 사실 막 그런 크롬 휠이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은 나름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한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뭐 크롬 휠이 있었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제 느낌보다는 정말 만화 속에 있는 걸 그대로 재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 현실과의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사진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모형을 이제 전시할 때는 그럼에도 좀 실제 뭐 페라리라든지 이런 스포츠카가 슈퍼카가 더 멋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그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겐 정말 뭐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제품일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에 또 더 멋진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